6년 기출문제 복원한 거 이거 좀 풀게요. 아니, 네.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건데, 아이스크림 녹는 거는 상태 변화니까 물리 변화고, 알루미늄 캔 찌그러진 거 모양 변화 물리 변화, 철로 된 대문이 녹이 쓴다. 녹 쓰는 거는 산소랑 결합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 된다. 용해 과정인데 물리 변화고요. 소화 효소에 의해 음식물이 소화된다. 이거는 음식물이 분해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화학 변화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이거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 상태 변화. 석회수에 입김을 불면, 입김에 CO2가 있는 건데, 이거랑 석회수에 그 칼슘이랑 결합을 해서, 칼슘 성분이랑 결합을 해서 탄산칼슘이 됩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게. 아무튼 화학 변화죠. 화학 반응 결과 생기는 거니까. 물리 변화는 지금 기역, 니은, 리을, 비읍. 물리 변화는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지긋, 미음, 시옷. 3번 답이죠. 3번. 그죠? 3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화학 반응식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앞에 2 들어가야지 개수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4개. 이거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1번 일단 찾으시고, 요거는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개수가 다 맞아요. 맞아요. 1번이죠? 맞죠?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했기 때문에, 닫고 했기 때문에, 닫고 했으니까 그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반응 후 염화칼슘 앙금 생기는 건 아니고, 뚜껑을 열면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하고, 자, 반응 전과 후 원자 배열이 변한 거, 이거는 맞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응 전후 원자 종류와 개수 변하는 건 아니고, 반응 후 기체가 발생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립해요. 성립하는데 뚜껑을 열고 하면은 발생한 기체가 날아가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A쪽은 그대로 두고 B쪽은 연소시킨 다음에 비커에 넣는다. 강철솜의 손실은 없다. 아무튼 이 상태를 연소한 게 아니라 이거를 빼서 연소한 다음에 다시 넣었대요. 그쵸? 그러면 이제 B쪽으로 기울 겁니다. B쪽으로 기울어졌네. 산소가 결합하니까. 강철솜을 가열하면 기체가 발생한다. 솜이야, 솜. 강철솜을 가열하면은 기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소랑 결합을 하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 증가하는 거고요. 가열 전과 후에 B쪽의 강철솜 질량을 비교하면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알 수 있다. 뭐 그렇긴 하죠. 강철솜 대신에 질량이 같은 나무로 실험을 하면 A쪽으로 기울어진다. 맞는데, 왜냐면 나무로 실험하면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가벼워지죠. 근데 강철솜은 O2가 결합을 하는 거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죠. A쪽으로 기울어진다가 낫죠. 니은리그 4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잘못했구나.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구나. 4번 했고, 5번에 자,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서 가열합니다. 근데 구리가 원래 CU인데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요. 산소. 나중에 이제 산화구리가 됩니다. 물론 개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무튼 4g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5g이 됐어. 그러니까 1g의 산소가 붙은 거죠. 4대 1대 5로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질량비가 4대 1이다. 4대 1이다.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 알려주는 실험이죠. 구리를 가열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산소와 반응하는 거 맞고. 산화구리 2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지. 4대 1. 4대 5가 아니라. 산화구리 20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구리의 질량은 최소 16g이다. 맞는데, 왜냐면 4대 1대 5. 5가 산화구리예요. 5가 산화구리. 구리가 5분의 4만큼은 있어야 되거든요. 20의 5분의 4만큼 16g은 필요하다. 기억되고. 한번 그 다음에 자, A가 1g이 남았대. 남으면은 반응은 2g을 한 겁니다. 2대 16으로 반응한 거고 생성물은 18g 생겼어. 이런 거는 보통 수소, 산소 반응해서 물 될 때 이렇게 되긴 해. 그 다음에 이 B가 2g이 남았대요. 그러면 24g이 반응한 거죠. 그러면 A는 아무 말 없으니까 다 반응한 거예요. A는. 그러면 1대 8이죠. 1대 8. 여기도 1대 8로 반응할 텐데 4g이 남았대요. 36g이 돼. 36g이 만들어지려면 둘 다 4배를 하면은 4대 32로 반응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36g 만들어지는데 A가 4g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8g을 넣은 거고 이해하시죠? 그쵸? 32g을 넣은 거고 그래야지 4g 반응하고 4g 남겠지 A가. 그래서 가를 안 했구나. 가는 3 더하기 24 해가지고 여기는 질량 보존 법칙으로 27g 쓰면 되고 틀렸고요. 나는 8g. 나도 틀렸네. A와 B는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맞죠? 지금 질량비가 1대 8입니다. 7번 물과 과산화수소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은 H2O 써있네요. 과산화수소 H2O2.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1대 8이다.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인데 수소는 1개 원자량이 1이야. 1. 그러니까 2개 있는데 1이야. 1인 애가 2개. 16인 애가 1개. 그러면 1대 8의 질량비가 나오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이거다. 맞죠. 왜냐면 수소가 2개가 있는데 1이야. 산소는 16인 게 2개가 있어. 그러면 질량비는 1대 16이 되는 게 맞죠. 수소 5g과 산소 40g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45g이라면 생성물은 물이냐? 질량비가 1대 8이죠. 1대 8. 1대 8. 그럼 물이지 물. 물이 생성됐을 때 질량비가 1대 8이니까. 기억 렌티그 5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기체 반응 법칙. 부피비가 기체에서 부피비가 3대 1이면 실제로 개수비도 3대 1대 2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고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는 1대 3. 질소, 수소 1대 3. 질소 분자 30개가 최대 3배니까 90개의 수소 분자와 반응하는 거 맞고요. 질소 기체 30g이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는 60g이 생성된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
이런 질량비를 원자의 질량들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30g 반응하면은 60g 나오는 건 아니고 개수로 질소가 30개 반응하면은 60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질소랑 암모니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30g도 60g의 질량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요? 개수비나 부피비는 이게 맞지만, 그래서 암모닉 액체 80g이 생성될 때 수소는 2분의 3배지. 2분의 3배. 그러면 120g이 필요한 거 맞죠? 120ml가 필요한 거 맞죠? 부피비로 80ml 가능할 때 120ml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날은 수증기 공급이 없어요. 비가 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해 가지고 이슬점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수증기량 변화가 없어서.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는 내려갑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요때가 제일 덥죠. 이 무렵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 거 아시죠? 실제 수증기량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거고, 5시에서 6시 무렵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크다. 아니지, 온도가 낮으니까 가장 작은 거지. 포화 수증기량 가장 낮은 거지. 온도가 낮으니까.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큰 변화가 없다. 맞는데 여기 이슬점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지금 2번. 그 다음에 ACE는 이슬점이 같다. 안 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고 온도가 같은 겁니다. 이슬점 E는 한 5도씨, C는 15도씨, A는 25도씨. 이슬점 안 같아. D는 상대 습도가 가장 높다. 이 중에 상대 습도 가장 높은 거는 A랑 B죠. 포화 상태 있는, 요게 포화 상태 있는 100%. B, C, D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안 같아. 이슬점이 같은 거, 이슬점. 포화 수증기량 안 같아. 온도가 다르면 포화 수증기량 다릅니다. 이슬점이 같다. 자, C를 1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은 10이다. 얘를 15도씨로 냉각하면은 이제 막 응결이 시작되는 거여가지고 응결량이 10g은 아닙니다. 이제 응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D는 1kg의 공기 속에 가장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맞는데 그게 왜 그래요? 온도가 높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페트병에 이렇게 누르면은 압축이 되는 가압장치, 압력을 가하는. 자꾸 압축이 되잖아요. 그럼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열었을 때 이게 팍 퍼져 나와요. 이게 단열 팽창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몇 번 했죠 지금? 강에서 페트병 내부 뿌옇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온도 올라갈 때는 투명해지는 거고, 나에서 흐려지는 거고, 나에서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감소하는데 왜 감소하냐면 기온이 하강하니까. 기온이 하강하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합니다.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산 타고 올라가면 상승을 하는 건데, 상승하게 되면은 압력이 적어지니까 단열 팽창하게 되고,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이건 12번에 저위도 지방에 발달하는 구름이냐, 0도씨보다 낮은 온도 구역이 있죠? 그런 거는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저위도는 다 영상이고요. 지표면의 온도가 0도씨보다 낮으면 눈이 내린다. 맞습니다. 이게 빙정이 커져서 내려다가 영상이 되면 녹아가지고 찬비. 그냥 만약에 영하다 그러면 그대로 눈이 내리는 거고. 근데 이게 지표면의 온도가 0도가 잡은 거예요? 아니면 구름 내부의 온도가 0도가 잡으면? 뭐 그게 그 소리인데요. 0도보다 여기가 0도보다 낮으면 위에가 0도보다 높진 않아요. 이 지표면이 0도보다 낮으면 여기도 다 0도보다 낮은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A층에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부딪혀서 뭉쳐서 커진다. 이거는 병합설입니다. 병합설. 저위도 지방에서 B층에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물방울에 달라붙어서 커지는 게 물방울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얼음알갱이 빙정이라고 하는 얼음알갱이가 달라붙는다. C층에 얼음알갱이와 물방울 함께 존재한다. C는 지금 물방울만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B층이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B층이. 수은 기압계에서 76cm면 1기압인데 더 올라갔잖아. 79. 이거는 압력이 더 세서 그래요. 압력이 세면은 얘 기둥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 압력과 이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얘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A에 공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진공이고 여기는. 이 지역은 1013 헥토파스칼보다 높다. 맞아요. 왜냐면 1기압보다 높으니까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현재보다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기압이 낮아지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고 더 가느다란 유리관을 사용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9cm보다 낮아진다. 아닙니다. 유리관의 굵기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79cm입니다. 미리보고 한번 자, 이거는 이제 전등 켜면은 모래 여기 온도가 높아지죠.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여기는 온도가 좀 급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래보다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기가 많아가지고 고기압이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향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낮에 해풍 불 때. 자, 모래가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고요. 향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고 해륙풍과 계절풍이 부는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맞네요. 해륙풍은 이제 하루 동안의 변화고 계절풍은 1년 동안에 부는 바람이 변하는데 기억내는 이거 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그런 애인데 여기가 한랭전선, 온난전선이고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여기는 기온 좀 맑고요.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 성기,
전선 X는 한랭전선이다. 요거 말하는 거구나. 한랭전선 맞고요. 그 전선이 합쳐지면은 패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패색전선. 네. 나중에 속도가 빠르니까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따라잡아가지고 이렇게 패색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소멸하게 되는 건데 저기압이 소멸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한랭전선,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할 때예요. 음란전선과 한랭전선이 비슷할 때 X의 이동 속도가 Y보다 빠른 거 맞고요. 전반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 B 지역의 기온이 가장 높다. 그러네. A에서 C 중 C 지역 기압이 가장 낮다. 이건 이제 등압선을 읽으셔야 되는데, 요게 압력이 같은 지점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는 비슷하고 C는 등압이 낮은 거예요. 등압선 이제 압력이 낮은 겁니다. C는 기압이 낮은 거고요. 이 지역은 전선 X 통과 후 소나기가 내린다. 맞고요. 한랭전선 북한에. A 지역은 저근형 구름, C 지역은 측근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리을도 맞는데 C 지역의 기압이 가장 낮은데 저기압이구나. 니은이 틀렸네요. 니은이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대충 맞구나. 왜냐면 이게 저기압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기압 비글 리을 답은 4번 하시고, 이게 지금 고기압 표시가 아니죠. 저기압 표시죠. 여기가 낮고 조금 덜 낮고 여기가 그래서 압력은 C가 제일 높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런 배치를 이루면은 여름철이고, 여름철은 남고 북저형, 남고 북저형. 여름철에 바람 이렇게 붑니다. 바람 남동 계절풍.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서고 동서형,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서고 동서형 바람이 이렇게 불죠. 독서풍이 붑니다. 독서 계절풍. 가 계절은 주로 북서 계절풍이다. 가는 남동 계절풍이고요. 가 계절은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커진다. 맞아요. 네,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지는 거 맞고, 나 계절은 남고 북저형이다. 서고 동저형이 서고 동저형. 1번. 가속력은 나속력보다 2배 빠르다. 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여기 뒤에 꽁무니를 발견해. 1초에 20cm 갔어요. 20cm. 센티미터 같은데 단위가 없네. 1초에 20cm 갔고, 얘는 1초에 10cm 갔습니다. 그래서 가속력이 더 빠른 거고요.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면은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해야 돼. 속력이 일정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관성이 있으니까 원래 운동 상태 유지합니다.
가와 나는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거리가 등속 운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한번. 다음에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네요. 4초까지는 쭉 갔어요. 여기는 속력이 얼마냐면 4m/s고 여기는 멈춰있는 거네. 멈춰있는 거 빵이야 빵. 여기는 4초 동안에 지금 16에서 36까지 20m 갔네요. 여기는 5m/s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4초 동안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아니죠.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6에서 10초 사이고 4에서 6초 사이의 정지 상태에 나봤고요. 6에서 10초 동안의 속력은 5m/s다. 맞네. 이응디귿 4번. 그 다음에 20번에 자, 이건 이제 힘이 작용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힘이 작용한 겁니다. 이거는 세로축은 속력을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하지.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 공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방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공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왠지 맞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이동 거리는 이런 식으로 2차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렇고요. 공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적용. 아니죠. 속력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자유낙하할 때 질량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체 속력은 일정한 운동을 하는, 이건 또 아니지. 속력은 계속 빨라지는데 같이 빨라진다 이거죠. 중력과 공기저항력이 작용한다. 공기저항이 작용하면 깃털이 더 늦게 떨어져야 되거든. 중력은 작용해도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이거는 물체 무게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억 1번이죠. 1번이고요. 속력 일정은 아닌데 아니고 요거 공기저항 없는 거고 지그시구나. 지금 2번. 사람의 눈의 구조인데 2는 뭐죠? 2는 맹점이네. 맹점. 2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히면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이 A진하고 C진하고 그 다음에 F, DF. D는 망막이니까 되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B의 면적은 확장된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수축을 해야 돼, 수축. 그래야지 눈동자가 좀 더 커져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고. 2번. 수정체 두께가 다르네요. A에서 B로 가려면은 먼 곳을 보는 겁니다. 먼 곳. 수정체가 얇으면 굴절을 조금만 해가지고요. 상이 맺히게 할 수가 있고, 가깝게 있는 물체는 그만큼 더 굴절을 많이 시켜야지 상이 딱 맺혀집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라는 것은 먼 곳을 보고 있는 거죠.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니은 괜찮고요, 니은. 다가오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다가 별을 보면은 먼 곳을 보는 거죠. 먼 곳을 보는 거죠. 니은, 니은. 4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귀인데 옳지 않은 거. B는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평형 감각은 회전 감각이랑 기울어짐 이거를 감지하는 건데 두 개 합쳐가지고 평형 감각이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자, D에서 진동이 A를 거치는 동안 증폭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E는 청각세포가 있어서 진동 자극을 받아야 된다. 맞고. F는 청각신경이 있어서 소리 자극을 내려준다는 거 맞고. 소리를 듣는 과정은 C, D, A, B는 거쳐가지 않습니다. B, E, F. B는 소리가 아니라 회전 감각에 해당하는 거죠. B는 반고리라는 거죠. 혹시 틀린 거나 모르는 거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